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75세부터는 60대와는 전혀 다른 시기입니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는 때이지요. 저는 40년 넘게 심리학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노년층의 삶을 관찰해왔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80대 어르신은 70대까지는 내가 나이 든 줄 몰랐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를 넘기면서 갑자기 체력이 크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체력 저하와 함께 일상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노년의 삶이 매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진정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핵심은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은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5, 60대에는 남들의 재산, 성공, 연금 등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 모습에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인 중에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는 분이 계시지 않나요?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시나요? 무리한 도전보다는 자신의 한계 내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노후 행복의 중요한 토대입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명합니다. 저는 많은 노년층 분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본인의 삶의 질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 아닐까요?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은퇴 후 10년 동안 여행도 취미 생활도 포기한 채 절약만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결국 그 돈은 병원비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만약 그 시간 동안 적절히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면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내셨을 텐데요.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그 이후에는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내 엄마니까 또는 아빠니까 라는 말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해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배우자와의 사별,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나 가까워지려 하기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세요. 제가 상담했던 한 70대 여성분은 남편과 사별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히려 더 지치고 공허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명상, 정원 가꾸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고 이제는 오히려 그 시간이 소중하다고 하십니다. 건강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노년기 건강 관리의 핵심은 근육량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이 약해지면 일상생활에서의 독립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은 노년기 건강의 비결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80대 어르신들 중에서도 꾸준히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60대처럼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과 자신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척추가 굽고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른 자세는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내장 기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호흡을 원활하게 하며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세를 점검하고 의자에 앉을 때도 허리를 바로 세우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난 86세의 한 어르신은 젊었을 때부터 발레를 취미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허리가 곧고 자세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바른 자세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의 표현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본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파레토 법칙을 들어보셨나요? 인생의 20%가 80%의 행복을 만든다는 법칙입니다. 즉,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20%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층을 상담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자신에게 의미 있는 가치와 활동에 집중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거나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분들은 오히려 불행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가족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미뤄둔 취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봉사활동처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일일 수도 있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20%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와 경험을 통해 발견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이 변화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잠들기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면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해집니다.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고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등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표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와 같은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런 단순한 표현이 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직접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면 편지를 쓰거나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소소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는 인생의 큰 목표가 사라진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작지만 의미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30분 걸을 것이다. 이번 달에는 책 한 권을 완독하겠다. 와 같은 소소한 목표도 삶의 방향성과 성취감을 줍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오늘 할 3가지를 메모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한 일정이나 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존중하고 필요할 때는 휴식을 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 되면 말고 라는 마음가짐으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과정을 즐기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스스로에게 작은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끔은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평소 먹고 싶었던 디저트를 즐기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혹은 따뜻한 목욕을 즐기는 등의 소소한 즐거움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이런 작은 자기 사랑의 순간들이 모여 행복한 노후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실수나 단점이 더 크게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오랫동안 자녀와 갈등 관계였는데 어느 날 자녀도 나처럼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관계도 점차 회복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행복입니다. 일곱 번째, 자기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노년기는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없어 미뤄두었던 취미나 관심사를 발전시켜 보세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원예, 요리 등 무엇이든 자신에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라면 가치가 있습니다. 76세에 수영을 시작해 80대에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어르신이 계십니다. 또 65세에 처음 붓을 잡아 80세에 개인전을 연 화가도 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데 결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더해져 더 깊은 의미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힘든 시간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노년층 분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과거의 실패나 후회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실천 방법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장 큰 변화가 오지 않더라도 조금씩 꾸준히 실천한다면 분명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7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한 70대 중반의 김 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씨 할머니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두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지요.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독립한 후에도 김 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녀들의 가정사에 개입하려 하셨습니다. 며느리와 사위의 양육 방식에 간섭하고 손주들의 교육에도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셨죠. 그러다 75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졌고 고혈압과 당뇨도 심해졌습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고 김 씨 할머니는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노인 커뮤니티 센터의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사는 김 씨 할머니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김 씨 할머니에게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맞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 번 영상통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로 관계를 재설정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오히려 자녀들과의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이 있어 격렬한 운동은 어려웠지만 수중 운동과 가벼운 요가를 통해 몸의 유연성을 키우고 근력을 유지했습니다. 3개월 만에 통증이 줄어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살았던 김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했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독서를 시작했고 특히 여행 관련 책을 읽으며 상상 속에서 세계 여행을 즐겼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오랫동안 관심 있었던 그림 그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 미술의 소질이 있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던 꿈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다 보니 실력이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이후 김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또래 여성들과 작은 그림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그림을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이 모임은 김 할머니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78세가 된 지금 김 할머니는 이전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자녀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손주들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옵니다. 무엇보다 자신만의 취미와 친구들이 생겨 삶의 즐거움이 늘어났습니다. 김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노년의 행복은 결국 자신을 존중하고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데서 비롯됩니다. 타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75세 이후의 삶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태극권 등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가벼운 아령이나 탄력 밴드를 이용한 운동만으로도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식습관도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식을 피하고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근육량 유지에 필수적인데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매 끼니마다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잊지 마세요. 질병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을 활용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할 때 신체도 건강해집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효과적입니다. 외국어 학습, 악기 연주, 퍼즐 게임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도 행복한 노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면 우울감이 증가하고 인지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새로운 만남의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기본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지만 지출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노후 자금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저축을 통해 추가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환경도 미리 생각해 두세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노년기에도 적합한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이 많거나 관리가 어려운 집이라면 좀 더 편리한 주거 환경으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가능하다면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편리합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법적인 문제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 재산 상속, 의료 결정 대리인 지정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써내려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느끼는 순간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남은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한 9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중년에는 가족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제 마지막 생은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 이 말씀처럼 노년기는 비로소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20년 전이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30분 걷기,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 좋아하는 책 한 권 읽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나은 노후를 만들어 갑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의 상실, 역할의 상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이런 상실감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모두가 겪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의미와 기쁨을 찾는 능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직업을 통한 사회적 역할을 상실했다면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은 상실감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 일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랜 인연을 대체할 순 없지만 새로운 인연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의 상실도 많은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활동적이지 못하고 통증이나 질병으로 인해 제약을 받게 되면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건강은 아니더라도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하지만 많은 경우 간과되는 문제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것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지속적인 우울감, 의욕 저하, 수면 장애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통해 노년기 우울증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도 노년기에 흔히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은퇴, 이사, 사별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도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노인복지관, 종교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기 활용법을 배우는 것도 사회적 고립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노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거나 좋은 날씨를 즐겼다거나 반가운 전화를 받았다거나 이런 작은 감사의 습관이 전반적인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웃음의 힘을 잊지 마세요.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통증까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책을 즐기고 유머 감각이 있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약점도 웃음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통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나온 삶에서 성취와 실패, 기쁨과 슬픔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음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생 회고는 자서전 쓰기, 회고록 작성 또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손주들을 위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녹음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겪었던 전쟁의 기억부터 결혼, 자녀 양육, 직장 생활까지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담담하게 이야기하셨지요.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세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영성도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종교적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위안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없더라도 자연과의 교감, 명상, 예술 활동 등을 통해 영적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성찰입니다. 갈등 해소도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 또는 자신 내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갈등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중요한 결정을 모두 자녀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준비와 수용도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현실적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일 때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죽음 준비란 단순히 장례식을 계획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 이상입니다.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포함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해 열린 태도를 가진 노년층이 오히려 더 평온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매일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실천해 나가셨습니다. 오랫동안 가보고 싶었던 제주도 여행, 손주에게 피아노 연주 들려주기, 오래된 친구들과 동창회 참석하기 등 크고 작은 소망들을 적어두고 하나씩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는 기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핵심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진정한 나이를 결정합니다. 85세에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0세에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유함, 명예, 외모 등 외적인 조건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현재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발견하는 능력에서 옵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한 것은 업적이나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맺어온 의미 있는 관계입니다. 넷째,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20%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는 과감히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건강은 행복한 노후의 기본 자산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은 노년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오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뇌 역시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지속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일곱째, 유연한 태도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말처럼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둘을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덟째, 미래를 계획하되 현재에 충실하세요. 노후 준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늘의 기쁨을 놓치지 마세요. 계획은 하되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감사와 베푸는 삶을 실천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면역력까지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활동은 자신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진리는 노년기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행복의 정의를 만드세요. 행복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창작 활동이,
또 어떤 이에게는 자연 속에서의 고요한 시간이 행복일 수 있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에게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작은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많은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정한 젊음은 마음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작은 일상의 기쁨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후 인생과지의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